이 천하람 위원장이 대답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천하람의 2024년 총선 예측, 총선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볼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천하람이 참여했던 전당대회에서 꾸려졌던 지도부의 이딴 설화로 인해 2명이 공석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오늘 조수진 최고위원이 윤리위 제소가 됐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3명의 최고위원이 지금 윤리위 이슈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남은 사람이 김병민, 장례찬 두 분이신 건데 아무튼 네. 아니 김병민 위원장님은 진짜 훌륭한 분이고 아 거기는 네. 뭐 사실 지금 요새 뭐 너무 거의 원탑이시기 때문에 사고 안 치시는 것만 해도 네. 여기에 대해서 네. 어쨌든 이제 그 보궐이 생겼으니까 네. 어떤 사람이 오면 좋겠었죠? 얼마 전에 나 인터뷰 보니까 네. 나는 당대표 후보자였는데 어떻게 최고위원을 갑니까? 일단 그게 선거 중독 같은 느낌이잖아요. 너무 우리가 그런 분들 몇 분 있죠. 그러니까요. 난가 이런 거 해가지고 엔모씨 뭐 이런 분들 또 최고위원 자리가 나왔네. 또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혹시 이쯤 되면은 당원들도 천하람 뽑을 걸 하시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가 나면 엉덩이에 이미 일단 반은 들리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순간 그 네. 사람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네, 네, 사람이 그렇죠. 이제 정치인은 사실은 이 뭘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약간 그렇죠. 관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관종이지. 심각한 그러니까 관종이지. 자기 스스로를 그 자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안 나가고 당신 같은 사람이 나가면 좋겠네요. 저 안 나가요. 그래요? 저는 그냥 최대한 서로 뭐 폭탄 돌리기 하는 겁니까 지금? 그거는 아니고 네.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첫 번째로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진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주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걸 감당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외교적 수사가 많이 늘었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저 지역에 열심히 저거 하고 또 결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봐도 근데 이번 또 최고위원 선출은 좀 재미가 없는 게 당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고 전국위에서 뽑는 거라 가지고 간접 선거구나. 간접 선거라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전국위가 한 1,000명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전국위 갔었잖아요. 우리 가서 무서웠지 그때. 그래서 거기 그런 것처럼 간접 선거니까 사실은 이게 좀 그러니까 뭐 거의 약간 주류에서 약간 이렇게 점지를 하겠다라는 맞아요. 식으로 좀 가는 건데,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도부에 봤을 좀 필요한 거는 다양성인데 다양성 중요하지. 그냥 이제 또 뭔가 이렇게 대표님께 힘이 돼드릴 만한 우리 친윤에서 또 추대합시다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아직 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명단을 좀 봤거든요. 그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 맞죠. 김석기 의원 누군지 아시나요? 알긴 알지 네. 나는 알지. 저도 알긴 알아요. 네, 그다음에 김정재 의원, 그다음에 뭐 이용 의원, 그다음에 박성중 의원, 뭐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약간 그것이 이제 자가 발전인지 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은 말 실수만 안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간단한 문제 아니잖아요. 또 말 실수를 안 하면 어떤 의미에서 또 너무 또 존재감이 없는 분들 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말 실수 안 하면서 존재감 있는 사람들이 귀해요. 그렇죠. 귀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귀하고 매우 귀하지. 매우 귀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그렇다고 해서 막 누구를 추대하고 이런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근데 한편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도 지금 약간 빠따 맞아야 되는 게 말하면서 내가 아차 싶은 게 그렇지 말실수만 안 하면 뭐 중간 이상 간다. 근데 지금 말실수 안 하는 걸로 선거를 이길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데 네, 공격도 하고 치고 나가고 이슈 선점을 해야 되는데 맞지. 이준석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그거 진짜 잘했어요. 공격 영어 어마어마하죠. 전장현 이슈 이런 거 꺼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인이라는 거는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욕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쉴드 불가능한 말실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욕도 많을 수 있는데 토론이 가능한 정도의 얘기들이면은 우리가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토론이 불가능한 수준의 이제 말실수들이 튀어나오면은 이거는 진짜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그 조상묘 판다. 뭐 저 정광훈이 우파를 통일했다. 이거는 토론의 여지가 없어요. 토론의 여지가 없지. 그냥 헛소리예요,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극단적으로 해서 차라리 태용호, 뭐 4.3 얘기 이런 거는 차라리 토론이라도 돼. 동의하지 않지만. 네, 맞아요. 동의하지만 토론이라도 돼. 뭐 물론 뭐 JMS 이런 거는 난 좀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차라리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역사적인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라고 던지면. 뭐 당내에서도 토론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민주당이랑 토론을 해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이게 아무리 꼴통 같은 견해라고 비판을 받아도 설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그 정도로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본인 주장한 사람 본인을 제외하면 이런 메시지들이 지도부한테 나오면 그러니까 깝깝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최고위원회 회의라는 걸 지금 같은 형태로 하는 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위원회 회의하면 당 대표가 한 말씀 하시고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말씀 하면서 이제 그렇지. 그날의 뉴스를 이제 가져가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피커. 사실 최고위원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거잖아요. 맞아요, 당의 맞아요. 어떤 스피커, 메인 맞아요. 스피커라는 건데. 근데 지금 같이 어찌 보면은 워낙 미디어도 많고 최고위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거나 SNS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시대에 그렇지. 이런 형태로 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 오히려 최고위원회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제대로 된 회의를 하고 당의 어떤 갈 길을 좀 정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최고위원들이 그날 아침에 발언할 내용 생각하기만 바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매번 최고위원회 할 때마다 모두가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도 처음에 비대위원 할 때 그게 제일 이상했었어요. 약간 지금은 나 익숙해졌는데 초반에는 왜 회의를 하는데 카메라가 들어오고. 그렇지. 그게 회의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짧은 기자회견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매번 하는 그렇지. 게. 예. 그래서 실제적인 거는 비공개에서 하기는 하지만 약간 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약간 설화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유통기한 하루짜리 얘기들만 최고위에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소모적이지. 좀 소모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 진짜 한 번에 발언하는 최고위원의 숫자를 줄이더라도 예를 들면 한 달 단위로 뭐 최고위원들이 뭐 이렇게 정말 좀 제대로 된 비전을 좀 발표하든지 맞아.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방송 나와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냥 최고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팬시하게 카메라들 막 많이 놔두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고 뭐 메시지가 예를 들면 뭐 정부 여당으로서 정책을 내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지금 보면 야당 비판인데. 야당 비판이고 특별한 거 뭐 그냥 그날 방송국에서 따다 쓸 수 있는 영상 만들어 주는 것밖에 없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뭐 요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러니까, 필요가.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도 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그 발언하는 시간 간격을 조금 두고 그 발언을 하는 게 최고위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귀한 일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제대로 된 고민을 하고 발언을 하는데 월요일에 한 번 하고 목요일에 한 번 하고 뭐 대충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좀 해서 기사 많이 나는 거 이게 이제 최고위원의 목표가 되는 거니까 조금 좋은 지적이십니다. 너무 텀이 짧아 보면.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당 지도부에게 이어져서 저 호남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호남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가 해남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말로 바꿨던 것은 한 사람이 호남을 대표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이정현 그거는 뭐 DJ 정도 돼야 하는 건가? 그렇죠. 아무튼 이정현 대표도 계시고 이번에 순천이 분구가 되면 그렇죠. 같이 출마를 하실 수 있으니까 난 그랬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그런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의 어떤 수도권 내지는 전국 단위 이미지와 순천에서의 이미지는 확실히 달라요. 다르지. 나도 그러니까 들었어요. 전국 단위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어쩌고 이런 게 이제 뭐 장지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저는 이정현 대표님을 실제로 제가 겪어보고 하면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누구보다 어쨌든 진짜 열심히 하세요. 인정. 진짜 열심히 하고 진정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걸 직접 겪어본 순천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맞아. 이미지가 좋고 생생한 경험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도 이정현 의원이 전남도지사 후보로 나와가지고 순천에서는 30%, 곡성에서는 40%가 나왔어요. 엄청난 거거든요. 물론 그때 분위기가 좋았지만 그래도 그게 쉬운 게 아닌 거라서
실제로 그래서 저랑 이정현 의원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나갈 수 있다면은 신구 조화도 좋기 때문에 순천에서는 시너지가 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정현 대표가 그 순천으로 같이 나오시면 천하람에 나오면 나는 둘 다 당선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뭐 굉장히 심각하게 대해할 수 있을 나는 텐데. 진짜로 웬만한 수도권보다 더 날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 저는 되게 해볼 만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이정현 대표님이 또 감사한 것이 천하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천이 안 쪼개지면 순천은 천하람이가 나갈 거다 막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난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물론 저는 반대로 그거 뭐 그래도 경선 하시겠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저는 또 원칙론을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좀 안 좋잖아요. 약간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이제 약간 이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게 좋을 것 같거든요. 호남에서 경선을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이게 신구 당대표 했던 분과 당대표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이 막 경선을 하고 이러면 너무 좋은 그림이긴 한데 이게 약간 사치예요, 사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지역구들이 다 좋은 후보들로 잘 차 있으면은 그런 걸 하면 너무 좋지. 그렇지, 왜냐하면 호남에서 바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호남을 그냥 다른 지역처럼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잘 생각하고 미래 먹거리나 뭐 이거 지역 이슈도 생각하고 이런 거고 맨날 5.18만 오지 말고 그런 게 있는 건데 평범하게 다른 지역처럼 막 경선하고 막 그런 건 너무 좋은데 이제 다른 지역들이 좀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약간 사치일 수는 있어요. 너무 호기 부린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정현 대표도 잘 알고 천하람 위원장도 잘 아는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화를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얼마 전에도 저는 그 이정현 대표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정현 대표님 친동생이 저희 지역구 사세요. 그분. 그 저랑 심지어 같은 아파트에 사세요. 진짜요? 네, 같은 아파트에 사셔가지고 제 현수막,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님이 동생분 집에 놀러 왔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 너무 기분이 좋게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현수막 잘 보고 이런 거 같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마찬가지로 천하람도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전화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는 거. 그건 약간 이준석이랑 좀 다른. 여기서 또 깨알 디스를 합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호남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준석 때문에 만나면 굉장히 뭔가 스파크틴 느낌 있고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본인 스타일이 있어요. 본인 스타일이 있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저도 뭐 당신이 사실 나보다 원래 더 친하잖아요, 훨씬. 그렇죠. 친하죠. 나는 최근에는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순천 와 있으니까 그래도 자주 좀 보지만은. 저희 집에서 이준석 대표 집까지 차 타고 5분이에요. 그렇지. 아파트가. 여튼 뭐 그렇고요. 호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천하용인이 그 전야제에 참여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당에서도 전야제를 참여하고 저도 전야제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5.18은 안 가고 전야제는 의미가 있겠다고 싶어서 저는 전야제는 갑니다. 우리 사실 옛날에 같이 막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분과 함께. 그건 좀 안 좋은. 아무튼 이제 그치. 광주 가가지고 1일 헬스 이용권 샀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저기서.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천하람이랑 같이 광주 갔다가 5.18 맞아서 짐 풀자마자 저는 헬스장 갔다 왔습니다. 헬스장을 광주에서 1일권을 꺼가지고. 아무튼 전야제를 가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찌 보면은 이런 거가 그러니까 저는 뭐 호남과 광주 또 5.18 이런 게 이슈가 돼서 제 입장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은 좀 지겨워요. 그러니까 지겹다는 게 5.18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너무 많이 되면 안 돼요, 사실은. 당연한 게 돼야 되는데. 당연한 게 돼야 그렇지.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18 전야제 갑니다. 이런 게 뉴스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냥 가나 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럴 뻔했어요. 지난해에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이걸 잘 정리해 주셨고 아마 저는 그래서 작년에 그 행사장에 저도 있었지만은 그 추념식에. 앞으로는 보수 정치인이 광주 오는 것도 별로 뉴스가 안 되겠구나.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 막 보수 정치인이 광주 온 거 자체가 막 또 떠들썩하고 뭐하고 이게 좀 지긋지긋해요, 약간. 왜 그러냐면은 이 단계를 넘어가야지 광주나 전남이나 전북에 대해서 좀 생산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전야제만 와도 뭔가 광주에 대한 도리를 다 하고 뭔가 뭐 좋은 일이고 보수 정치인이 많이 찾았고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게 좀 약간 지긋지긋해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지긋지긋할 제가 고작 이제 순천에 한 3년 정도 산 제가 지긋지긋한. 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이거를 좀 앞으로 돌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수 순천에 네. 여순 사건이 물론 중요한 이슈지만은 네. 정치인들이 여순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순천에 와가지고 여순 사건 얘기만 하진 않아요. 그렇지. 우리가 부산을 가가지고 부마항쟁 얘기만 하진 않잖아. 그럼요.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 228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럼 그 지역에 뭐 필요한 부분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괜히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또 이거를 후퇴시킨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저는 천하용인이 뭐 전야제 간다 그러고 또 우리 당에서도 김병민 최고위원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전야제 젊은 사람들이 같이 간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거 자체가 약간 좀 뭐 약간 좀 특별한 게 돼서는 안 되는 특별한 게 거고. 돼서는 안 된다. 네. 저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천하람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면 안 되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앞으로 더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 딱 잘 얘기했어요. 부마항쟁 얘기를 하진 않고 그렇지. 부산에 가면 엑스포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5.18에 가서 5.18 얘기만 하고 광주에 가서 광주 얘기만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준석 대표 때였구나. 벌써 이게 옛날이다. 이준석 대표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 이준석 대표 쪽에 캠프에 있던 중요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광주 가는데 뭐 5.18을 갈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뭐 가셔도 되지 않을까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광주 5.18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는 모두가 아는 거고. 그렇지. 차라리 대구에 가서 경북대 앞에서 셀카를 찍듯이 차라리 전남대에 가서 그걸 하든지 아니면은 뭐 광주에 대해서 뭐 차라리 뭐 뭔가 다른 걸 해야지. 5.18에 가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식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5.18 민주화운동을 제가 폄하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걸 몇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광주에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이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열광했던 게 이제는 보수 진영에서도 광주 시민들의 먹고 살고 놀고 마시는 문제를 얘기하는구나. 그렇지, 미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현재를 얘기하는구나. 거기서 그렇지. 이제 딱 터졌던 건데 그거를 이제는 우리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런 거 이슈 터질 때마다 도봉에도 호남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말할 때 있잖아요. 이 호남 사투리 들으면 제가 위축돼요.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맞지. 그리고 심지어 저희 장모님이 광주 출신이세요. 약간 죄송해. 뭔가 전혀 신경 쓰지 않지. 그냥 뭐 이상한 놈들이 몇몇 그런 이상한 소리 했나보다 하겠는데 그게 현장에서 뛰는 저 같은 사람을 위축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주나 전남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 당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뭐 YS도 열심히 하고 뭐 우리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김종인 위원장님도 무릎 꿇고 하고 뭐 이준석 대표도 하고 뭐. 근데 이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으니까 조금만 뭐가 터지면은 이게 다시 불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얘기가 다 거짓말로 들리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 천하람이 잘 해줘야 그런 것도 있어요. 천하람의 역할이 엄청 크다는 것이 본인의 선거만 문제가 아니라 서진 전략이 중요한 것은 그 호남의 출향민들인 경기도 서울에 거주하신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호남 출향민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고 뭐 틀린 말이 아닌데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김종인 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방송에서 볼 때마다 약간 좀 거북한 게 들어요. 뭔 말이냐면은 아니 국민의힘이 호남에 노력을 하면 호남 표심을 잡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게 이제 2차적으로 수도권 충청권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당에 너무 높으신 분들이 막 뭐 맨날 보면은 그냥 이게
호남도 호남이지만 사실 호남보다는 수도권의 출향민 민심을 잡으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호남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그럴 수 있겠네. 약간 이게 우리를 약간 뭐 거쳐가는 애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약간 뭐 이용하는 건가 이게. 그럴 수 있다. 맞아, 그래서 맞아. 그거를 나는 그러니까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정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얘기해도 되는데 당 지도부 정도 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대놓고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이네요. 네, 저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무슨 뭐 도봉에 선거운동을 하는 게 도봉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뭐 서울 동부권을 뭐 잡기 위해서 뭐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도봉에 사는 나는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네.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예. 아무튼 그래도 천하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변함없는 것이고 그 전에 저희 댓글 좀 읽겠습니다. 조금 올려주세요. 네, 왕팬님은 두 분이 같이 하는 방송 이거 아까 말씀해주셨고 정말 꽉 차 있죠 저희는. 예. 김민숙님 또 보내주셨네요. 국힘의 희망 김재섭 천하람 꼭 국회의원 되시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이 되어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성문형 오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회포 풀어야죠. 이런 날 오늘 날 잡았어. 좋아요. 메이킹님 또 5만 원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하람이 전대 때 광주 호남 연설 감동적이어서 울컥했는데 그때의 그 폐교로 임해서 꼭 여의도 입성하고 옳은 정치 바른 정치를 선도하기 바래요. 천하영인 화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커뮤니티 썸네일에 올린 그 귀싸대기 썸네일은 그때가 광주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아마 제주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예요? 제가 제주 연설에서는 평정심을 잘 유지하지 못했어요. 제가 좀 전당대회 하면서 이거 확실히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라고 느꼈던 게 초반부의 저를 보면은 진짜 어색해요. 제가 끝나고 나서도 나름대로 이걸 다시 좀 이렇게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반성회를 좀 가졌는데 제주에서는 너무 좀 업돼 있고 호남 연설이 그러니까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물컥하던데. 그러니까 홈그라운드니까 좀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그 뒤에도 연설들이 전체적으로 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당대회를 겪으면서 제일 좀 보완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연설이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앞으로 뭐 더 계속해가지고 좀 연습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름 언급했던 게 그게 호남이었잖아요. 광주 전남이었죠. 그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실제 계획한 거였어요. 마이크 꺼지는 거를. 네. 그러니까 초를 쟀는데 하기 전에 약간 넘더라고. 그래서 줄일까를 고민하다가. 약간 꺼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약간 그걸 실제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행 연습을 할 때. 그래서 오늘 이제야 말할 수 있다지만,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목소리가 작으면 그거를 이제 못했을 텐데 다행히 목소리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져도 어느 정도 들려가지고 약간 그 말 그대로 쇼미더머니에서 반주 끝났는데 프리스타일로 랩해가지고 그렇지. 말 그대로 무대를 찢은 약간 그거를 노리신 건. 그치.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의 퍼포먼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 장면은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서 전당대회 본인 전당대회 때 80년대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감동을 좀 줬었는데 그 이후에 호남에서 정치를 하는 국민의힘 정치인으로서 천하람이라는 당대표 후보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저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근데 이제 좀 약간 나름대로 뭐 울림 있게 보시는 분 좋았는데 근데 약간 아무튼 저는 그 제가 한 여러 연설들은 조금 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준석 대표만큼 인지도가 없었던 것도 있고 뭐 하지만은 메시지가 가지는 파괴력이 사실 그때만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듬을 부분들이 많이 있다. 저도 내공을 더 쌓아야 된다. 늘 반성합니다. 정치인은 원래 이제 본인이 걸어온 길 가지고 써야 연설이 되는 건데. 맞아. 아직 걸어온 게 없어. 많이 한 5m밖에 안 걸어가지고 맞아요. 뽑아낼 게 이제 많지는 않았던. 예를 들면은 이준석이 대구에서 탄핵 얘기를 하는 건 얘기가 되지. 얘가 되지. 본인이 박근혜한테 픽업당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거 얘기가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대구 가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또 탄핵의 강을 건넙시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실 울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제가 이번에 하면서 이게 진짜 발자국들을 잘 걸어놔야 되겠다. 그거 팔아먹으면서 사는 거다 정치인은. 그러니까 원래 그 정치인들 연설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이제 그리스 뭐 수사학 이런 거 보면 에스토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아. 로고스, 뭐 맞아. 파토스, 에토스 맞아. 이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감정에 호소하고 논리에 호소하고 이런 거 말고 에토스는 그 인간 자체에서 그렇지.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어느 우리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버드 나온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하버드. 그 갑자기 뭐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인권 운동하셨던 루터 킹? 루터 킹. 네. 루터 킹이 하버드에서 이제 졸업이었나 아무튼 뭐 때 연설을 하러 가는데 연설하기 전에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미 눈물이 난대요. 계단을 올라가는 중에 그냥 보는 사람이 눈물이 난대.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해도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메신저가 누구냐가 그러니까. 더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호남 얘기에서 천하람 말에 다 귀를 기울이는 거고 네. 이제 뭐 본인의 이제 그런 그 거죠. 예를 들면 이제는 뭐 약간 수미상관 느낌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남국영이 갑자기 와가지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됩니다. 뭐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거를 감동적인 명령서를 한다고 해도 안 먹히지. 그건 안 이제. 되지 이제. 네. 김재섭이 체육에 대한 연설을 하면 이거 좀 그건 그거 씨알이 먹히지. 그거는 기가 막히죠. 그거는 되죠. 네, 맞아요. 여튼 네. 그렇습니다. 제이님이 당당한 우리 잊을 뻔한 당당하성 멤버들 모두 큰 활약을 하셔서 기쁘네요. 우리 보수 좌파 헌기. 근데 요새 하원기가 잘 나가던데 나름대로. 하원기 잘 나가요. 요새 그 보니까 개딸들한테 욕 엄청 먹고 있어요. 그 김남국 물러나라 막 해가지고. 예. 잘하고 있어. 난 하원기 보수 좌파 아픈 손가락이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은 좀 웃기네요. 맞죠. 맞죠. 하원기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저희 개인적으로 친하기도 하고 당당하소 멤버들이 추억의 멤버가 그때 이제 성회형. 김성회도 엄청 잘 나가요. 성회형도 지금 뭐 네. 민주당에서 제일 핫한 스피커 중에 한 명이시고 맞아요. 또 하원기 뭐 마찬가지고 저희 둘은 그러니까 천하람은 당대표고 저는 그냥 동네에서 열심히 하는 동네 정치인으로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맞죠. 여튼 그 멤버들이 다 든든하게 옆에 있으니까 저도 좋긴 좋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마지막으로 뭐 그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 여기 있어야 나는 좀 좋긴 좋은데 그 다른 누구보다도 여기 와서 좀 저는 편하고 좋긴 좋은데 여튼 기회가 될 때 한 번씩 와주시고 우리 정치오스타 팬분들이랑도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하용인은 앞으로 어떻게 갑니까? 천하용인이요.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방향 천하용인의 천이잖아요. 그렇죠. 네, 레드. 독수리 고영제에서 레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저희들이 꾸준히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좀 하고 그래야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매사에 우리가 뭐 모든 거에 커멘트를 할 수는 없다. 저는 조금 저도 항상 제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인플레가 되지 않는지를 늘 조심하고 있고 천하용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브랜드를 근데 우리만 독점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내 개혁 세력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천하용인 그 공천이나 바꿨어 막 이러는데 글쎄요 저는 나는 받을 것 같은데. 저도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걱정하는 거는 공천은 받을 수 있는데 공천을 받을 때의 당의 상태가 회복 가능한 상태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거죠. 회복 탄력성이 있을 때 과연 그게 오느냐. 예를 들면 막판에 진짜 완전 수도권에서 완전 난리 나고 막 호남은 해보나 마나인 것 같을 때 진짜 막판 돼가지고 그래도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라서 막 천하용인 막 이러면 그게 우리가 무슨 뭐 그렇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총선에서도 사실 김종인 위원장님을 막판에 모셨지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이미 다 굳어진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걱정되는 것이지 천하용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 개인적인 미래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그 정부 여당이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게 분명히 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은 생각을 조율해 가거나 아니면 이런 목소리도 있다 정도로 그 평가를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의 발언 자체가 예를 들면 당무를 하는 데 있어서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정해진 답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럴 거면 뭐 답을 주든가 차라리 그냥 뭐 전과처럼.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제 입장에서도 저도 제가 이제 방송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이유도 그래요. 저랑 입장이 다른 내용들이 분명히 방송 주제로 나올 거고 때로는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정부 여당을 당연히 말하자면은 같이 옹호하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당이라고 다 잘하지 않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네, 다 잘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움을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쉽다는 게 비판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뭐 제가 뭐 대통령은 아니고 제가 뭐 정치 천재 이런 것도 아니지만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각자 의견을 얘기해야지 발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외교적인 거든 아니면은 뭐 3대 개혁이든 국정 방향성이든 큰 방향에는 동의하는데 오히려 큰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 잘해서 국민 신뢰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죠. 대통령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대통령이 보셔도 야씨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고 하는데 네가 같은 당에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근데 한번 늘 생각해 보실 게 그런 거예요. 저희가 하는 어떤 비판이나 대안 제시나 이런 것들이 억가라고 하면은 오히려 대통령이 더 좋은 겁니다. 그렇지. 왜 쟤들이 억가에 같은 당인데 그럼 대통령 오히려 인기가 좋아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그래 내가 정부 여당 지지하지만은 내지는 지지할까 말까 고민 중이지만은 이게 이렇게 좀 더 좋아지면 좋겠네 라고 하신다면은 결국은 그 피드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커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가자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늘 제가 하는 인터뷰나 이런 내용에 있어서도 그 다양한 목소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 생각이에요. 우리 당이 가장 강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자연스럽게 당내에 존재할 때 맞아요. 그때가 제일 힘이 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민을 닮은 정당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국민을 닮은 정당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한 명도 국민 전체를 다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상대적으로 젊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을 다 대변한다 이런 건 오만인 것이고 당신도 체육인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잖아.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좀 투닥투닥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당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저 당은 정말 대화 토론이 살아있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 바로 김재섭과 천하람일 겁니다. 당연하지. 네, 그 누구보다도 저는 영남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남 분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이랑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 영남의 논리가 지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맞아. 거기 정치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 정치도 굉장히 어렵고 그 나름의 어려움이 우리도 그에 대해서 충분한 존중이 있지만은 적어도 수도권, 호남,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어려운 지역이라고 불리는 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선거 못 이겨요. 누구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필요한데요. 저희야말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뭔가 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뭐 자기 정치를 위해서라는 식으로만 치부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우리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거 좋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정치하는 게 어찌됐든 나라가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성공하거나 뭐 인기가 좋아지거나 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좀 잘 갔으면 좋겠다. 네. 그거죠 사실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천하람 위원장은 종종 인터뷰도 보실 거고요. 저는 뭐 정치업수다 꾸준하게 계속 화요일 날 여러분 만나서 인사드릴 거니까 좋아요. 종종 제가 천하람 위원장의 소식은 여기서도 전해드리고 뭐 자주 오는 방식으로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자주는 못할 거예요. 자주는 못 이고 그래도 간간히 모시는 걸로 해보고요. 아주 좋습니다. 여튼 천하람을 발끝까지 턴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에도 불구하고 발끝까지는 안 털린 것 같고 한 머리털 정도는 털린 것 같은데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많고 그럼요. 앞으로는 우리 총선까지 또 부지런히 달려야 되니까 그럼요. 너무 또 한 번에 다 털면은 재미가 없어요. 네. 차츰차츰. 그리고 김남국 의원님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양파 같은 매력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그리고 저는 까도 계속 의혹이 나오는 문제인데. 네. 천하람 위원장의 정치적 방향성에
99% 정도는 동의합니다. 네, 99% 동의하고 천하람이 잘 되는 거지 제가 잘 된다는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아이고. 뭐 종종 오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늘 응원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너무 영영 안 올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아니요, 아무튼 그냥, 자주 네. 오도록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저 안 읽은 댓글 좀 읽겠습니다. 네. 성난 총각 순천 KBS 라디오 조혜리 아나운서 누구예요? 저랑 같이 방송도 좀 하고 하는 아나운서인데 네. 이게 확실히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이 엄청 있어요. 아 그래요? 이준석 대표가 요새 순천 KBS를 좀 나오잖아요. 맞아. 네. 내 방송 뺏어간 가서 내가 좀 불만도 토로하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나빴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순천 KBS의 아나운서님인데 되게 인기가 좋아졌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아무튼 네. 뭐 이렇게 뭐 인스타 팔로워도 늘어나고. 오호. 네,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확실히 그 스피커 파워가 어마어마하다. 네, 그렇게 봅니다. 저도 아무튼 친한 순천 KBS 아나운서님인데 좋은 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